안녕하세요. 외부 감사관 여러분. 올해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반갑습니다. 저는 자양고등학교 교감 조정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감사 기법과 학사감사의 이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말씀을 드려서 크게 많은 변화된 내용은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학사 분야 감사에 대해서 요청하셨던 처분이나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영상을 보다 보니까 제가 제 소개를 미처 못 드리고 진행했었더라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서부와 성북강북교육청에서 장학사로 근무했고요. 본청 감사관실에서 장학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연수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이곳에 참여하시는 외부 감사관님들은 교육 전문가님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많은 경험들을 갖고 계실 텐데요. 이런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현장에 외부 감사 나가실 때 좋은 영향력들을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짧은 지식이나마 그 내용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 이해하기, 감사 준비하기, 실제 감사하기, 감사 정리하기입니다. 이렇게 구분은 했지만 사실상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해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보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잘들 아시겠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기상천외한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근데 여느 집단과 달리 구성원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학생, 교사, 일반 공무원, 공무직원의 수많은 직종의 종사자들이 함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 외부를 둘러싼 갈등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어떤 사안들은 민원도 거세지고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보도까지 되기도 합니다. 보통 이럴 경우 교육청 관계자들은 어떻게 발표하는지 아시죠? 대부분 감사로 문제점을 찾아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발표가 됩니다. 물론 감사가 사안을 공정하게 조사해서 부적절한 요소가 발견된다면 규정된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감사만이 모든 일들의 사안들의 해결책이 될까요? 다음에 사건을 보시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에요. 시험지 유출 사건이었죠. 상피제 및 고사관리 등등의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 관련자들이 상당히 대부분까지 진통을 겪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사회의 성인지 문화 수준의 경종을 울렸던 사건이지요. 미투 사건이었는데요. 이 학교에서만 20여 명의 감사 결과 처분을 받는 사안이 생겼고 핵심 인물은 1심 이후 법정 구속이 되었음에도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수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장애 학생을 폭행하여서 불거진 사건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이 학교 역시 20여 명의 교직원이 감사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 사건은 교사가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회복무 용무의 단독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교직원이 상당수 징계 처분을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돌이켜볼 때 기관 내부의 자정적인 보완 체계나 장치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외부 감사관님들은 누구실까요? 감사관님들이십니다. 서두부터 너무 압박을 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감사관님들의 발언과 결정은 엄청난 파장을 가져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감사관이라는 외부 전문가님들이 감사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자율종합감사가 학교 스스로 소위 셀프 감사를 치르는 것이라고 하지만 학교는 외부 감사관 방문에 대한 상당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감사 감사관님들의 모든 행동과 현장의 조치는 앞서 말씀드린 바 매우 모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순서로 감사관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갖추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정의인데요. 우리나라 헌법 제97조에는 감사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면서 국가가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회계감사와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를 감찰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게 되는 학사 분야 감사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감사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나뉘는데 우리는 직무를 감찰하는 형태의 쪽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의 체계를 살펴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감사헌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원 감사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감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국가 전체의 기틀을 확보하는 것이라면 자체감사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기관 내부의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서울시 교육청을 예로 설명을 드린다면요,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 범위는 어디일까요?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 유치원, 유치원이 들어와 있죠. 공공기관이 아니라도 교육청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라면 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감사는 어떠한 성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규성인데요. 모든 감사는 법규에 의한 행위이며 재량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우리가 하는 자율감사 또한 시행 근거를 위해 도입 초기 서울시 교육청도 자체감사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둘째는 의무성입니다. 감사에는 반드시 협조해 주셔야 되는데요. 불응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과거 사립유치원의 사례를 보면 감사를 거부하면 고발할 수도 있도록 사립학교법도 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포괄성입니다. 감사는 피감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전체가 감사의 대상이 되는데요. 민원사항에 따라서는 감사 나가서 관련 업무를 확인하는 과정에 다른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위반 사실에 대해서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방향성인데요. 실시기간과 수감기간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는 감사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감사의 효과입니다. 감사는 첫째로 예방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주로 일어나는 실수나 사고에 따라 감사가 여러 가지 유형이 쌓이게 될 텐데요. 유형이 쌓인다라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예방책으로 수립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실제로 감사 결과 부적절한 업무 형태가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부서에 제도 개선 등을 통보하게 됩니다. 둘째로 억제 효과입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비행위에 대한 시도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셋째로 자율관리는 기관 내부의 자율적인 통제와 관리가 가능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관 내부에서 이런 것은 지난 감사에서 지적 사례야, 또 옆 학교에서 이런 것들로 감사를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어 라는 등등으로 자정 기능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방향 제시인데요. 지침 외에 애매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참고할 만한 사항이 없을 때는 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사례는 학교의 주요 계획 수립이나 정책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감사를 준비하는 단계인데요. 그럼 감사관님들이 감사에 배정이 되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는 감사관님이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게 되는데, 어떤 자세를 취하면 좋을지, 현장에서 어떠한 수감기관과의 이런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실제로 종종 감사 이후에 민원이 접수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강압적이었다라든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간혹은 또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편하게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요, 항상 온화하고 품위 있는 태도를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피감자에 대한 호칭은 가급적 직함을 불러주시고 귀하, 당신 등의 거부감을 줄 수 있는 호칭을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복장 및 용모를 항상 단정히 해주시고요. 피감자에게 친절하고 공정한 자세와 겸손한 언행으로 존댓말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 되시고요. 고압적으로 군림하는 자세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선입관을 가지거나
자의적인 판단을 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관적인 생각으로 틀렸다라는 판단으로 감사장에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게 다른 이견을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자의적인 판단을 자제해 주시고, 동행한 감사팀과 상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의 그 담당자와 상의를 해 주셔서 수행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감사 결과 조치 등은 미리 예측해서 이거는 이 정도의 처분이 나갑니다라는 예측성 발언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여러 가지 전후 관계의 맥락을 판단한 이후에 감사 결과 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이겁니다, 이거는 뭐 어떤 처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단정 짓는 발언을 감사 초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피감자에게 만약에 어떤 자료 요청이나 설명을 요청했을 때는 피감자가 충분하게 해명을 할 수 있는 모든 시간과 발언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판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라고 제가 요거 연수를 요청받으면서도 전해 드렸는데요. 감사자가 어떤 시각이나 시선을 갖고 있느냐, 그런 시각과 시선은 감사의 결과에 매우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자는 공정하고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결과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요. 주변에 지인인 외부 감사관께서 지적사항을 찾아내는 어떤 노하우나 스킬 같은 것들을 알려줄 수 없냐고 요청들을 하셔요. 물론 이해가 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 현장에 감사하다 보면 그런 낯선 환경 속에서 기한 내에 지적사항들을 찾고 정리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감사관 시절 근무했을 때 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학사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드리지는 않았어요. 그건 제 앞에 저 전임자에게도 인수받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활동을 선순환시키기 위한 장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 교육가족의 어떤 실수를 많이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 전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순환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지 어떤 지적만 하기 위한 것이 감사는 아니어야 된다라는 시각에서 좀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어떤 식으로 바라보셔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 합법성입니다. 감사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텐데요. 법령이나 조례, 훈령, 각종 규정이나 지침 등에서 명시한 내용을 잘 준용했는지, 거기에 위배된지를 판단을 합니다. 표현상의 내용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 법령이 담고 있는 의도나 정신적인 면까지도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고려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둘째는 타당성입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공문서 변조와 같이 특정 사실의 진실이 아니거나 아니면 과대 집행 등과 같이 정당성이 결여됐거나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등 공정성이 결여됐다거나 등등으로 진실, 정당, 공평, 도덕성 등의 기준으로 사용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합리성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가치가 대립될 때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에서 향후 최선의 방법 또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감사 시 필수적으로 안내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매치가 될 거예요. 적응행정 면책 제도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했지만 어떤 오류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면책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제도입니다. 넷째로 효율성인데요. 경제성, 효율성, 효능성, 총칭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사업을 했지만 또 특히 과대한 예산이 투입을 했는데 소위 참혹한 결과가 나온다면 이런 형태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실질적으로 감사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이제 감사관님들이 챙기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사전 준비라고는 하지만 사실 감사의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현장 감사를 받게 되기 전 수감기관의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첫째, 학교급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급에 따라서 감사관님들이 배정이 되시겠지만 학사 분야 시민감사관님 또는 또 어떤 변경에 의해서 다른 학교급으로 배정이 되신다면 수강기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학교에서 작성한 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인데요. 지적사항이 적절한지에 대한 관련 근거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적용했는지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수감기관에서 수차례 검토를 한 자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과도하게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또는 적당히 기재하고 감추려 하는 의도가 혹시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 주시는 게 감사관님들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셋째로 처리 방법인데요. 이는 과거 유사한 감사 결과 및 처분 사례를 확인하는 과정 등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교육청의 홈페이지 등등을 통해서 감사 지적 사례나 아니면 우리 같이 동행하신 감사팀들을 통해서 이런 사례들을 보셔가지고 과거의 어떤 처리 방법과 형평성이 좀 맞는 것들을 좀 고려를 해주시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제로 감사를 들어갈 텐데요. 우리가 하는 감사는 학사감사입니다. 학사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넣어 드렸는데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교무학사와 행정 업무로 구분이 됩니다. 교무학사는 우리 선생님들과 관련된 업무 분장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행정 업무 같은 경우는 어떤 재정과 시설 부분으로 있어서 행정실에 계신 분들이 주로 업무를 처리해 주고 계시죠. 물론 전체적으로는 학교장 책임이지만 사실적으로는 교무학사는 교감선생님이, 행정 업무는 행정실장님 관리하에서 운영이 되실 거예요. 교무학사를 먼저 크게 세 개로 나눠 봤습니다. 학업성적, 교육과정, 생활지도. 사실상 요 외에 교원 인사 분야가 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자율감사에서는 일반행정 쪽에서 분류해서 확인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매뉴얼상에, 자율감사 매뉴얼상에 학사 분야에 대한 영역을 크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8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는데요. 교육과정, 학사관리, 특수교육, 도서관, 보건환경, 교구관리, 생활교육, 방과후. 물론 학교 유형에 따라서는 이 내용들의 영역에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영역별로 세부 영역으로 들어가 보시면 초중등 학사관리 영역에서 규칙하고 규정, 출결관리, 학적관리, 생활기록부, 영재교육,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역 관리 등 이렇게 영역들로 표시돼 가지고 각각의 영역에 따른 세부 항목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사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매뉴얼의 체계를 좀 바라보신다면 첫 번째로 중등학사관리 그 영역에서 첫 번째 영역인 학교규칙 및 각종 규정에 대한 내용을 제가 조금 일부를 좀 편집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체계를 보신다면 먼저 첫 번째 표를 바라보실 때 점검 내용이 나오시죠. 점검 내용을 바라보면서 이 점검해야 될 사항들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 다음 요 사항에 따라서 점검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측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그 하단에 보시면 지적 유형에 따른 처분 기준들이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요 지적사항 유형에 따른 유형 하나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학교 규칙 개정 소홀 부적정이라고 해서 처분 기준은 경고 주의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경고 또는 주의 두 가지 다 가능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할 때의 지적은 규칙을 개정을 소홀했다 그러면 무조건 주의, 무조건 경고 이렇게 어떤 직관적으로 부여되는 게 아니고요. 고정되어 있는 형태도 아닙니다. 어떤 사안의 의도적인 부분이나 또 사안을 처리할 때의 이 건수나 여러 가지 면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처분 조치 기준들을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주의다 경고다 단정지어서는 조금 곤란하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례를 하나 가져왔어요. 개인 교회 체험학습 출결 부적정. 그래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제가 굳이 이거를 지금 하나 띄워드린 것은
실제로 현장에서 감사를 하고 확인서나 현지 조치 등에 따라서 뭔가 페이퍼를 만드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실 겁니다. 그럴 때 요 비난 사실에 대한 내용을 기재를 하셔야 될 텐데요. 여기 사례 등에 표시된 요 내용 형태가 주로 감사에서 확인서나 현지 조치의 비난 사실을 작성하는 샘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참고 삼아 가지고 나중에 결과 보고서나 등등의 서식을 작성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통상 외부 감사 일주일 전 정도에 배정된 감사팀으로부터 이런 보고서를 전달받으실 거예요. 학교의 어떤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 그러니까 스스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감사 결과를 한 내용들을 보내온 건데요. 구성은 매우 간단합니다. 감사 개요하고 감사 결과로 이렇게 오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지적사항 일람표, 그러니까 요약본 하나하고 뒤에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이 담겨서 오는데, 실제 감사에 대한 보고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실제 감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크게 이슈가 됐던 사항 같은 경우라면 한 100페이지 이상 나오는 게 보통인데, 이런 학교에서 만드는 것은 학교 자체의 자율감사가 학교에 어떤 행정적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급적으로 최소화해 주고 있다는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감사관님들은 요 두 번째 지적사항 요약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들에서 꼼꼼히 봐주셔야 되는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지적이 된 사항이고, 이 지적을 통해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히 보셔야 될 텐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사항이 적절한지, 학교에서 너무 과도하게 잡은 건 아닌지, 내지는 어떤 소위 학교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떤 면책이나 면피를 위해서 적당하게 작성한 내용인지 등등의 것들을, 이런 것을 판단해 주시고요. 우리 요거와 같이 또 하나 오게 되는 게 이런 엑셀 서식이 같이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런 지적사항이나 어떤 등등에 대한 총괄 일람표 형태로 이렇게 받아보시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엑셀 서식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학교가 노력해가지고 뭔가 점검 결과가 열심히 작성한 내용들이 보이시죠. 이런 경우에는 학교가 자율감사를 매우 성실히 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다음의 사례를 하나 보신다면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물론 학교가 어떤 최적의 시스템 속에서 잘 관리가 됐다라면 이렇게 나오는 게 적정하고 모든 학교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겠죠. 하지만 감사 결과에서 이런 결과를 보기에는 상당히 조금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에 따라서는 그냥 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외부 감사관님들께서 수기대장을 요구하기는 자율감사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나이스나 업무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업무 포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은 한번 그 권한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이런 해당 없음이나 이상 없음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적절하게 진짜로 이렇게 잘 처리되어 있는지 등등을 꼭 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작년과 작년에 외부 감사관을 해보셨던 분들은 그나마 좀 현장에 대한 감사 이해가 있으실 텐데요. 그래도 처음 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1일차인데요. 처음에 현장에 도착하시게 되죠. 감사 일정은 이제 학교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감사 일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빨리 가면 그 현장을 상당히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팀과 상의해 가지고 한 감사 개시 한 30분 전쯤 요 정도에는 꼭 도착할 수 있어서 서로 감사관님들 인사 나누고 감사 세팅이 정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맞춰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코로나 시국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간략하거나 뭐 상황에 따라서는 생략도 할 수 있는데 수감기관의 기관장님과 면담해서 전체적인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그 다음 이제 감사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사전회의라고 했는데 그 위에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알겠지만 감사팀에 따라서 이 회의 방식은 좀 진행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 해당 감사팀의 내용에 따라서 좀 맞춰서 운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가 게시되고요. 필요한 부분, 점검 사항들이나 지적 사항들, 또 봐야 될 부분들을 꼼꼼히 보시고 점심을 하시는데, 점심은 감사 특성상 학교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먹지 않고 외부에 나가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간 점검을 하셔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정리할지 첫날 오후 되면 정리가 시작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틀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인지를 하셔야 되고, 너무 많은 것을 보겠다라고 의욕을 내셨을 때는 사실 정리는 안 되고 너무 많은 것만 의욕만 갖고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점심 갔다 와서 어떻게 감사를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구상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감사가 구상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지적사항을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죠. 처분에 따라서 증거들을 좀 모아보시고 자료에 대한 것들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같은 경우는 관계자를 모셔가지고 해당 것에 대한 자료에 대한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가 필요하다라면 별도 자료도 이때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처분을 검토하셔야 되는데요. 처분은 실제 어떤 처분까지 갈지에 대한 예측을 하시고, 필요하다라면 같이 동행한 감사팀과 상의도 해가지고 무거운 처분이 예상될 때는 빠르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임박해가지고 검토해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라야 될 행정직을 준비를 못하고 마무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첫날 이런 것들을 마무리 다 하시면 좋고, 2일차에 뭘 할 건지 계획을 수리고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2일차로 가셔서 말씀을 드리면, 첫날에는 뭐 30분 전에 왔지만 둘째 날은 도착하실 때는 늦지 않도록 맞춰 오시고요. 결과를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오전 내에 결과가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오후에는 마감 회의랑 감사 종료에 대한 자료를 이제 감사팀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감사 결과는 오전에 빠르게 정리를 하시고, 증거 등등을 타당한지 보완해야 될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시고, 증거가 보완해야 된다면 빠르게 보완하신 다음에 식사를 하시고요. 본인 결과를 완성해서 감사팀 쪽에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혹시 완성된 결과가 타당한지, 그 처분에 우리가 지적한 상황이나 지적한 요지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처분을 내렸을 때 처분의 타당성 등등을 반드시 같이 배석한 감사반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넘겨서 이제 결과 등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시고 마감 회의를 하시면 모든 일정은 마무리가 되십니다. 이제 감사를 정리하실 때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의 이해를 갖기 위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처분의 종류인데요. 여기 나오는 많은 용어들이 익숙하실 거예요. 익숙하시면 이상한 건가? 아무튼 요 처분의 명칭들이 있는데요. 이런 처분 중에 이제 사실상 우리가 학사감사로서 주는 처분들은 요 정도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학사감사에서도, 우리 자유감사에서는 징계나 경고, 주의, 여기는 개인 신분상의 처분이라고 하는데, 신분상의 처분까지 나가는 경우는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자유감사 초기의 도입상 본인들의 어떤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형성하기, 학교가 어떤 자정 능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추진했던 어떤 감사의 체계이기 때문에 어떤 처분의 위주보다는 예방과 개선에 포커스가 있다고 보셔서 이런 신분상의 처분보다는 현지에서 개선상으로 안내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현지에서 감사를 하고 나서 이제 증거 서류들을 정리해서 오셔야 될 텐데, 문답서, 증거 서류들은 여러 가지 있지만 문답서, 질문서, 확인서, 이런 서류들이 있습니다. 문답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떤 쓸 일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 문답서를 작성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관계자를 모셔다 두고 이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떤 진위 여부를 가리는 과정인데요. 이 문답서를 작성한다라는 자체는 이제 어떤 징계에 이를 만한 정도의 비사실이 나타났을 때는 반드시 문답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있다라는 것은 상당한 비사실이 발견됐을 때 진행하시게 될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사전에 충분히 감사반장님과 논의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독으로 갑자기 문답서를 진행하시는 거는 조금 많이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도 좀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감사반장님과 논의를 하신 이후에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개인 신분상의 처분이 필요할 때 확인서를 쓰시게 될 텐데요. 확인서의 내용은 그 그림 왼쪽에 나오는 내용처럼 처분 위에 개요, 그 다음 어떤 제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 어떤 정당론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법령이나 지침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명시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그 다음 비난 사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귀하는 이런 사실이 있다라고 명시를 합니다. 이거는 확인서기 때문에 사실이 있다라는 말로 종결이 됩니다. 뭐 오류를 범했다, 틀렸다 이런 표현을 쓰질 않고요. 귀하는 이런 내용들을 하셨습니다라고 정리를 하고 그거에 따른 백업 데이터는 별첨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는 여기 표시된 대로 그 업무의 결재선상에 있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이 들어있던 사람들은 일단 다 관련자로 해가지고 받아오고요. 그 학사 분야에서 확인자, 입회자는 교감, 교장의 날인을 받게 돼서 갖고 오게 됩니다. 사실상 요거는 신분상의 처분이 나갈 때 이렇게 사실이 이 위법 사실이 있었다는 걸 받아오기 위한 증거 문서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그 사진을 보면 현지 조치 사항인데요. 어떤 오류가 있기는 있었지만 과실이 있었지만 그게 경미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이런 것들을 수정하세요라고 남겨놓는 행정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은 비슷해요. 제목이 나오고 정당론, 어떤 법령에는 어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인 직시를 해주고,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비난 사실을 통해서 귀하는 이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 여기서도 똑같이 오류를 범했다거나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요. 어떤 한 사실이 있다라고 명시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건 현장에서 조치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바로 시정해야 될 내용까지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만약에 시정을 하고 우리 교육청이 다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런 현지 조치 사항이라면 밑에 회보 여부에 회보요를 해가지고 시정이 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만약에 회보가 필요 없고 현지에서 자체 작성만 정정하고 끝나야 될 내용일 때는 회보 불요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징계사항이 나갈 때는 이렇게 나가는데요. 사실상 자율감사에서는 징계까지 이르기는 많이 어렵고요. 있었다라면 미리 충분하게 감사반과 논의를 하셔가지고 진행하셔야 돼요. 징계 언급이나 이런 통보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말씀이 오가고 문답이 시작되고 이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관계자에 대한 민원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사건이 이런 어떤 중대 사안의 비위가 어떤 인지가 됐을 때는 충분히 사전에 그 감사팀과 검토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현장감사에 처분한 또 증빙 자료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요건 편하게 직무 근거와 그러니까 업무 분장 같은 것들, 그 다음 오른쪽으로 보시면 개선 방향과 그 정당성에 대한 근거들, 그 다음 징계 대상 행위에 대한 사실들이 일어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처분을 위해서는 다 확보해 오셔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처분을 요구한 규정들, 왜냐하면 전체적인 법령이나 이런 건 있는데 학교 자체 규정에 다르게 돼 있다라거나 이런 경우는 학교 자체 규정을 갖고 오셔야 되는 거고요. 또 관련 업무 처리 사실이 그 대상자가 있었는지하고 그 관련 일자가 명시된 것들을 확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관련자에 대한 사항들, 이 사람의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됐었고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부적절한 행위 사실에 대한 통계들, 그러니까 몇 차례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통계들, 이런 것들은 표로 해가지고 확인서 후반부에 별첨으로 넣는데요. 아무튼 그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가져올 때는 하단의 별표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칙적으로 모든 페이지에 원본 대조필이 있어야 되고요. 또 나중에 본인들의 서명이나 날인들도 반드시 받아주셔야지 나중에 효력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걸 안 받으시면
또 가서 이런 거를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나 등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확인서나 처분이 필요한 내용에 관련된 증빙 서류라면 현장에서 반드시 원본 대조필과 본인의 날인 등은 받아오실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경계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처음 감사 준비부터 실제 감사 정리하기까지 경계가 모호하지만 제가 우리 감사관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다라면, 감사관님께서 하시는 감사관 감사 일정 내내 어떤 영향력들은 사실상 어마어마한 파장력을 갖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감사관님으로서 품위를 항상 유지해 주시고 현장에서 어떤 조치나 판단을 내리실 때 신중하시고 적절한 판단을 꼭 내려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관님의 판단이 우리 서울교육에 큰 선순환적인, 큰 긍정적인 영향을 낼 수 있기를 항상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